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과학 제4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과학 1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물질의 변화, 그 중에서 기체의 부피 변화 단원인데요. 기체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기체 부피 변화 중에 2번 2단원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55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원의 기체의 부피 변화, 그 중에 두 번째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탁구 치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밑에, 사진 밑에 볼게요. 자, 영순 씨와 영미 씨는 환상의 짝꿍을 자랑합니다. 둘이 함께 치는 탁구는 세상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영순 씨와 영미 씨가 탁구 연습을 하는데 탁구공이 찌그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탁구공을 펼 수 있을까요? 영순 씨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경험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밑에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그 밑에 바로 있죠? 학습 목표. 자, 1 있습니다. 1.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차갑고 뜨겁고 하는 그 온도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 2. 온도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것과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 펴보세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였고요.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156자 이쪽을 펴주세요. 자, 함께 보기 있습니다. 함께 보기예요. 자, 실험인데요. 볼게요. 고무풍선을 씌운 유리병의 온도에 따른 풍선의 변화. 풍선의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관찰에는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자. 그런 소리예요. 자, 준비물 읽어볼게요. 준비물 있죠? 뭐뭐 있나요? 유리병, 고무풍선, 따뜻한 물, 얼음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1번 여기 1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리병의 입구에 고무풍선을 씌웁니다. 유리병 입구에 고무풍선을 씌운데요. 사진처럼 사진이 어딨냐면 여기 이렇게 고무풍선을 씌웠어요. 그 다음 이 유리병을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넣어 봅시다. 유리병을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넣어 보세요. 자, 따뜻한 물 여기에 비커에 자, 따뜻한 물 이렇게 써 있죠. 따뜻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풍선을 씌운 유리병을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죠. 유리병입니다. 네, 그 다음 자, 3 있습니다. 3 잠깐만요. 자, 3 유리병을 얼음물이 담긴 그릇에 넣어 봅시다. 그랬어요.
자, 유리병을 똑같은 유리병을 고무풍선 씌운 유리병이죠. 이거는 여기는 얼음물이 담겨 있어요. 얼음물 있죠? 여기는 얼음물입니다. 여기 이 비커는 고무풍선을 담은 유리병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4번에 네 번째 단계로 다음 표에 실험 결과를 적어봅시다. 그랬습니다. 실험을 해봤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볼게요. 따뜻한 물에 담궜을 때 먼저 따뜻한 물에 담궜습니다. 어떻게 담궜냐면 이렇게 이 풍선을 따뜻한 물에 담궜어요. 그랬더니 얘가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풍선 모양이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냐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풍선이 동그랗게 부러져 있죠? 커지기 때문이다.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체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얼음물에 담갔을 때 얼음물에 우리 이렇게 담가봤죠?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풍선 모양이요. 자,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졌네요. 네, 오그라들어 있어요. 풍선이 오그라든다. 그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그라든다. 네, 오그라든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이 이유는 뭘까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그라들어요. 풍선이. 줄어들기. 네, 부피가 아이고, 도자가 됐네. 이게 아니고요. 들기 때문이다. 네,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실험 결과까지 적어봤고요. 그 다음 옆쪽으로 가보세요. 157쪽입니다. 자, 보라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체의 부피와 온도의 관계는 부피와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실험한 내용 한번 실험 내용을 여기에 또 설명을 다시 한번 써놓은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무풍선을 씌운 유리병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고무풍선이 어떻게 되나요? 부풀어 오릅니다. 네, 좀 전에 실험했죠? 그 다음에 이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무풍선을 씌운 유리병을 차가운 물에 담그면 고무풍선이 어떻게 되냐면 오그라듭니다. 이는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실험 결과를 여기 써봤죠? 따뜻한 물에 담갔을 때는 풍선이 부풀어 오르고요. 그거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체의 부피가 줄기 때문에 이게 오그라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음물에 담갔을 때는 풍선이 오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를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떠한 주변에 어떤 영향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늘어나고 온도가 뜨겁게 열을 가하면 늘어나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자, 보세요.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풍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죠? 동그랗게 본 곳이. 그 다음에 찬물에 넣었을 때예요. 찬물에 넣었을 때는 풍선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온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네,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158쪽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자,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진 탁구공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 읽어볼게요. 탁구공 안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안에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서 네,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뜨거운 물에 좀 전에 앞장에서 우리가 뜨거운 물에 넣어보고 얼음물에도 넣어봤잖아요. 풍선을. 그랬을 때 뜨거운 물에 넣으면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서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잖아요. 그렇듯이 탁구공 안에 공기가 부피가 늘어나서 탁구공이 원래대로 펴집니다. 네, 탁구공이 원래대로 펴져요. 여기서 실험을 여기도 있죠. 사진에 찌그러진 탁구공 뜨거운 물에 넣기 그랬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에다가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넣었더니 조금 있다가 이렇게 원위치가 됐어요. 예, 원래대로 이렇게 펴졌습니다. 네, 이렇게 찌그러진 탁구공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완전히 원래대로 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에 자동차 타이어 볼게요. 여름철에 자동차의 타이어에 공기를 적게 넣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타이어 안에 공기의 부피가 늘어나므로 겨울철보다 적은 양의 공기를 넣어도 타이어가 팽팽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고무풍선도 실험을 했고 탁구공도 보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 타이어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그 타이어에 그 공기를 넣잖아요. 그것을 아주 많이 넣지 말고 좀 덜 넣어도 공기를 양을 덜 넣어도 타이어가 아주 팽팽해진다는 거죠.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덥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덜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